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3부 17강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또 한 가지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시에서 연마다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궁금하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아마 조금씩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공모전에서 당선하는 작품들을 보거나 기성 시인들의 시집에서 또는 작품 발표된 것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연마다. 어떤 시는 없고 또 어떤 시는 그 별문이라고 그럴까요? 진짜 하늘에 뜬 별 모양이 아니고 그 당구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곱하기 이렇게 해놓은 거. 예. X를 여러 번 겹쳐서 놓은 거. 그렇게도 놓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은 꽃무늬, 꽃 모양을 이렇게 연마다 넣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왜 번호를 연마다 넣을까요? 사실은 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이유를 찾는다면 있긴 하겠죠. 뭘까요?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주의를 좀 더 집중시킬 수 있게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숫자와 꽃무늬를 놓고 봤을 때, 꽃 문양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느껴본 바로는 어떤 시가 자연을 이야기하거나 생태적이거나 환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라면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것보다는 꽃 문양을 연별로 하나씩 띄워 놓는 게 차라리 제가 볼 땐 굉장히 더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왜냐? 꽃도 식물이고 그 마크, 꽃 마크도 식물이고 그 시에 쓰인 소재도 자연이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꽃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유치하면 그 시의 격을 오히려 떨구기도 하죠. 아예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양하게 넣어보고 빼보고 좀 경험을 쌓아서 그 감각도 키우는 것이 좋을 거예요. 또는 그 도시적이거나 문명적이거나 그 시 소재가 굉장히 하드적이다 또는 굉장히 시니컬하다 그런 이야기라면 꽃 모양보다는 숫자가 낫겠죠. 그리고 반드시 꽃이나 숫자를 넣어라 이건 아니에요.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넣어봐서 괜찮은 것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두가 숫자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숫자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시에서는 그 연별로 써놓은 숫자나 또 다른 어떤 기호마저도 하나의 의미로, 이미지로 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게 참신하게 시도해 볼 만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숫자를 써 넣는 이유가 반드시 숫자가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어느 일부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시가 특별히 순서적으로 어떤 사건의 시적 서사의 전개가 그 숫자를 써 넣었을 때 훨씬 더 이해나 그 집중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써 넣는 것이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넣기 싫어. 그냥 연만 깔끔하게 띄워 놓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왜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할까요? 그거 역시 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때 늘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재미없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제가 옷을 입는 거, 뭘 입는지를 관심 있게 보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아, 지난번엔 까만 옷, 아, 이번에는 좀 더 화사한 옷을 입었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느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낌이 그 영상을 볼 때 기분이 더 좋지 않던가요? 어떤 경우는 더 화사하고 기분이 나도 그 영상을 보는 내가 나도 굉장히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 정도일 거예요. 연에 번호를 붙인다는 것, 연에 어떤 마크를 넣는다는 것, 예, 그런 거죠. 근데 마크를 많이들은 넣지는 않아요. 이제 넣는다면 그 별무늬를 어쩌다 넣기도 하고 숫자 아니면 거의 안 넣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무늬를 넣어봤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여성분이라면 출근한다면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갔다. 내일도 또 그 원피스를 입고 싶진 않죠. 아, 내일은 뭘 입을까? 아, 내일은 날씨가 조금 흐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바지 정장을 좀 깔끔하게 입어볼까? 약간 쌀쌀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은, 어쨌든 입춘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좀 화사하게 연분홍 또는 아이보리색 가디건을 한번 입어줘 볼까? 또는 스카프를 한번 해줘 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으면 입는 것처럼, 어떤 때는 청바지를 입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애 번호를 넣는 것은. 남성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뭐 구두의 색을 바꿔서 신는다던가, 또는 슈트를 바꿔서 입는다던가, 또는 넥타이를 어느 날은 굉장히 화사하게 꽃무늬 넥타이를 매고, 어느 날은 기하학적인 무늬를 매고, 어느 날은 블랙 앤 화이트 계열로 매고, 어느 날은 뭐 보라색 계열로 매고, 이렇게 여러분도 다양한 변화를 주잖아요. 변화를 왜 줄까요? 상대가, 나를 대하는 모두가 나를 볼 때 내가 좀 더 변화 있고 아름답거나 눈에 띄거나 정돈되어 있거나 신경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의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넥타이 하나를 변화를 줬을 뿐인데도 어제와 다른 내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기도 하죠.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에서도 때로는 번호를 먹이기도 하고, 번호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별무늬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넣고 싶어질 때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이벤트적인 그런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도움 되셨나요? 그래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갖고 올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김명희 작가님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